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국가고시가 얼마 안 남아서 오늘은 좀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새로운 걸 좀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국가고시 준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들을 가지고 키워드 찾기 하는 방법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이런 다 문장이 나오면 즉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좀 많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좀 어렵다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장 안에서 어떤 키워드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이제 끌어내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습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키워드 찾기 중에서 기초 간호 부분에 이제 좀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위주로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도움이 좀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관지 협착이나 경련으로 기침,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래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호흡기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키워드다라고 하면 바로 여기 있는 기관지 협착이라고 하는 부분이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기관지 협착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기관지 확장제, 기관지가 좁아지는 거죠. 협착은 기관지 폐쇄로 볼 수 있고 이때 필요한 건 기관지를 넓혀주는 기관지 확장제나 아니면 보통 협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객담 때문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담제가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기관지 확장제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있었다? 우리가 흔하게 아나필락시스하고 연결하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벤톨린, 그리고 세 번째는 아미노필린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얘랑 이제 비슷한 이름인 테오필린이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담제로는 뭐 뮤코미스트라는 아이도 있는데 뭐 그런 약물로 기억하셔도 되고 아니면 수분 섭취를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습도를 높인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전신마취로 수술한 환자에게서 올 수 있는 폐합병증은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전신마취 수술, 우리 폐합병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객담이 그대로 쌓여서 생기는 문제, 그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폐렴, 그리고 또 하나는 무기폐. 이거는 거의 암기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전신마취, 폐합병증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초산모에게 모유수유시 교육으로 이제 모유수유시 교육할 내용으로 옳은 내용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모유수유를 교육할 때 올바른 수유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모유수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계속 유즙이 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수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수유하는 게 중요하고 한 번에 먹을 때 충분히 먹어야 돼요. 10에서 20분 정도 수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충분히 빠지지 못했다 그러면은 유방을 비워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마사지를 해주면 더 부드러워지면서 좀 많이 되고요. 특히 초산모인 경우에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아이의 그 빠는 힘에 의해서 유두 부분에 상처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륜까지 충분히 물리기 이런 내용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죠. 글씨가 예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은 뭐 온찜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이제 유방 우렬에 대한 문제가 아니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당뇨 환자 지금 어떤 증상이 있냐 봤더니 우선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칼로리를 소모하고 있는 상태네요. 그런데 어지러움, 발한, 손떨림이 있을 때 간호중재로 옳은 거래요. 지금 운동을 했다. 그러면
혈당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당연히 낮아져요. 그래서 이 어지러움, 발한, 손떨림은 대표적인 저혈당 증상이죠. 자, 저혈당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크게 두 개로 봐야 되겠죠? 하나, 의식이 있다. 하나, 의식이 없다. 자,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경구로 단당류를 섭취해 주시면 돼요. 중요한 거 단당류입니다. 이게 뭐 설탕이라든지 사탕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의식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그때는 경구 투여된다 안 된다? 네, 경구 투여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0% 포도당을 정맥 주사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요렇게. 네, 이제 5번입니다. 갑상선 절제술이에요. 자, 갑상선을 절제한 다음에 근육 강직 그리고 경련을 호소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갑상선이라고 하는 아이의 뒤쪽으로 부갑상선이 있는 거 아시죠? 네. 부갑상선이다 라고 하는 아이가 갑상선을 절제할 때 함께 절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갑상선에 이렇게 보시면 갑상선에서 나오는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거와 이제 이 아이가 기량작용을 하거든요. 칼시토닌. 그래서 결론은 부갑상선이다 라고 하는 아이는 칼슘을 뼈에서 혈액으로, 여기 혈액입니다. 빼오거나 아니면 이 칼슘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결론은 부갑상선이 절제되니까 이 기능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타나는 요 문제, 근육 강직과 경련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테타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결론은 해야 되는 검사는 칼슘 이온 검사입니다. 네, 깨끗하게 정리가 안 돼서 죄송해요. 자, 분만 후 모유수유 중인 산모가 유방 우려이래요. 유방 우려인데 지금 이 산모 보니까 단순히 유방 우려만 있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통증도 있고 키워드는 모유수유 중입니다. 이거 접근은 두 가지로 하시면 돼요. 자, 유방 우려이 있는데 모유수유 쭉 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나는 이제 모유수유 안 할 거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거거든요. 모유수유를 할 거면은 이제 유방을 잘 비워주고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사지 해주고 아파도 그리고 이제 온찜질 해주고 잦은 수유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하지만 모유수유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만지지 말 것. 그래서 압박붕대 같은 거 하고 나서 고정해주는 방법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모유수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마사지 해주고 온찜질 해주고 잦은 수유 해주고 너무 열감이 있다 그러면 냉찜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차가운 걸로 마사지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유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온찜질이 더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뜸 적용이 가능한 환자래요. 자, 뜸이라고 하면은 한 방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저는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다 외운다기보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개념으로 생각을 하냐면 우선 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쑥뜸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피부 위에다가 요렇게 쑥 덩어리 같은 걸 얹어서 여기에 이제 불을 붙여서 따뜻하게 하는 온요법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적어도 어느 경우에는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있겠죠. 먼저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금기다. 죄송해요. 너무 써도 너무 엉망으로 썼네요. 제가 아직 이게 글씨 쓰기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금기. 뭐 어떤 것들이 이제 금기가 될 것이냐? 첫 번째는 열이 있는 환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염이 있거나 하면은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이게 또 온요법이잖아요. 그럼 혈관을 확장할 수 있으니까 출혈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 된 문제가 있는 환자.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한방에서 이제 공통으로 금기라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게 너무 허약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너무 배가 부르거나 아니면 너무 피곤하거나 아니면 술에 취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 이제 공통으로 금기예요. 그래서 저는 뜸 하면 아, 이게 온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온과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 뜸이 뭐 적용이 가능한 환자는 근골격계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또 아니면은 그거 말고도 뭐 식체라던가 뭐 아니면은 한증이 있는 환자들 그런 분들이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키워드. 자, 열사병이네요. 여러분들 열과 관련된 질환은 계절적인 문제로 많이 올 수가 있는데, 자, 열사병이다라고 하면은 증상을 먼저 여러분들 보셔야 되죠. 증상은 얘는 아시다시피 시상하부라고 하는 체온 조절 중추 손상이죠. 그래서 원래 체온이 일정하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40도씨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땀이 이제 원래 땀을 배출하면서 열이 떨어지는 건데 체온이 떨어지는 건데 땀이 안 나요. 그래서 뜨겁고 건조한 피부.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빨리 체온 내리기예요. 그러니까 얼음물 마사지가 가장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미온수 관장이라던가 이런 내용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빨리 얼음물을 통해서 체온을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간호가 체온을 내리기 위한 간호로 가장 적극적인가라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산후출혈이 있는 산모예요. 산후출혈. 취할 수 있는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되어져 있는데요. 자, 산후출혈이다라고 하면 우선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분만 후에 오로나 이런 다양한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산후출혈이다라고 하면 기준이 이제 500cc 이상 나오게 되면 산후출혈이라고 하고 왜 나오냐라고 하면 이제 자궁 수축이 잘 안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우선 약물로 옥시토신 투여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이거는 당연히 처방이 필요한 아이예요. 의사의. 그 다음에 골반고위 체위. 트렌드렌버그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자궁 저부 마사지. 의사에게 보고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약물 처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간호중재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골반고의 체위를 먼저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옥신토신을 투여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도와주기 위해서 자궁저부 마사지 하는
이 정도의 순서로 진행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성인의 심폐소생술인데 성인이고 맥박을 확인하는 부위래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인 같은 경우에는 경동맥을 촉진하면서 확인할 수 있고요. 10초 이내에 한달한다. 한달한다? 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참고로 아동. 자, 여러분들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급에서 영아는 1세까지고요. 소아 같은 경우에는 8세까지거든요. 근데 이제 영아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촉지를 할 것이냐. 얘는 경동맥이 아직 목에 힘이 딱 이렇게 있어서 목이 가누기가 어려운 경우일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완동맥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아에게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네, 11번 문제입니다. 8개월 된 영아의 몸무게가 출생 시 몸무게가 3kg였대요. 그런데 12개월이 되면은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아동 간호학에 나오죠. 생후 1년이 되면 출생 시 몸무게의 3배가 된다. 요렇게 곱하기 3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출생 시 3kg였잖아요. 이 아이는 12개월이 되면 9kg이 될 거고요. 다만 이제 키 같은 경우에 좀 다르죠? 키는 4세가 되면 출생 시 2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몸무게와 신장 가끔 물어보는 문제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검사 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검사, 뭔가를 배출시켜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수분을 충분히 먹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검사에는 크게 바륨이라고 하는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가 있어요. 이 바륨이라는 아이가 변색깔을 희게 만들면서 변비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변비 유발할 수 있고 변색을 하얗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 바륨이라고 하는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일 때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준다라고 하는데 검사 종류 두 종류죠. 바륨 관장이라고 하는 바륨을 통해서 관장하는 방법과 상부 위장관 조영술이라고 해요. 바륨을 마셔서 하는 검사 방법이죠. 네, 여러분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좀 더 빠르게 진행하면서 다양한 문제 키워드 발견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긴장되시겠지만 천천히 준비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 있으니 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